네, 바른역사 시민연대는 우리 역사에 대한 다양한 고민에서 출발해서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거점으로 삼아서 역사 주권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큰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대전환기에 역사 주권 운동이 왜 필요한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간채 바른역사 시민연대 상임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표님께서 먼저 바른역사 시민연대 우리 역사에 대한 다양한 고민에서 출발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 역사 네. 바로 세우기 준비 모임을 좀 하시면서요. 그동안 뭐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 그 과정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이 어렸을 적에 배운 그 역사가 진실인 줄 믿어왔습니다. 아마 지금 온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 어느 날 그 젊은 역사학자가 전남대학에 와서 특별 강연을 하는데 우리 역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알아봤더니 그분 말씀이 한사군이 우리는 평안도 평양 부근에 한사군이 있는 거 알았지만 중국 역사책에는 그것이 화북성 북경 인근에 있었다는 것이고 또 고려 국경도 이미 그 보도된 바가 있겠지만은 원산만에서 의주를 천리 장성을 우리가 배웠지만 이 고려 국경이 그 위로 훨씬 700리를 더 위로 올라가서 요동에서 저 공엄진에 이르는 선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참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왜곡시켜서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었죠. 네. 그래서 저는 누가 이것을 왜곡시켰는가? 이를 보면은 이거는 중국의 중화 사대주의자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사학자들과 그 사학자들에게서 배운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 중에 다수가 그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참담한 이런 역사 왜곡의 현실 앞에서 큰 충격,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몇 사람들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아서 그 역사책 독서 활동을 전개하면서 문제의식을 깊이 심화시켜 왔고, 그러면서 이 왜곡 확신이 더욱더 깊어졌으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역사학자를 초청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강연을 들었더니 네. 기대 이상의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경청하는 과정에서 한숨 짓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아주 탄식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시민적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우리가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함을 느꼈지요. 예. 자, 우리 대표님께서 모임을 준비할 당시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던 이른바 전라도 천년사 편찬 사업 문제가 상당히 좀 쟁점이 됐지 않았었습니까, 한때? 자, 그렇습니다. 출범 이후에 전라도 천년사 네. 폐기 운동도 펼치셨는데요. 현재 지금 네. 이 이슈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좀 많이 잊혀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에게서요. 네. 예. 지금 연말이 이제 벌써 여름이니까 네. 사실은 2023년, 2022년 12월 달부터 이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라도 천년사가 34권, 13,000페이지 이상의 큰 역사책이 관찬 사서가 되는데 이 책의 내용에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일부분의 친일의 역사 왜곡 문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역사 왜곡 내용 문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지도에 독도라고 쓰는데 이걸 이를테면 다케시마라고 쓰거나 죽도로 표현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이런 현실이 지금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또 한편에 근대사에서도 보면 우리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종교단체들이 친일 단체로 왜곡되어 있다고 어느 전문가가 저한테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수십 권의 역사책에서 불과한 몇 줄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출판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무슨 술잔에 독약이 한 방울 들었다면 그것을
한 떨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폐기 운동을 했고, 네네. 그 폐기 운동이 이제 그 결과에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비판 성명을 내고, 시의회 의원, 국회의원, 또 이 시장 군수협의회 등이 다 이 비판 성명을 내고, 또 우리 이 시민단체, 우리 그 바른역사 시민연대에서는 피켓 시위, 항의 방문, 뭐 형사 고발, 항의 농성, 뭐 이런 것들 수없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그 국정감사 의제로 설정이 되어가지고 네. 국회 국정감사에서 작년 10월에 이건 내용을 바로잡으라는 그런 결의를 이 3개 시도지사에게 보내가지고 예. 현재는 그 이상의 상태에서 진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근래에 이제 다시 한번 만나는 계획이 지금 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가령 그 시청이나 도청 실무 담당자들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 이제 논의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깔끔하게 완전히 지금 종결된 상황이 아니라 일단은 좀 현재 멈춰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향후에 좀 진전되는 상황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대표님, 이 단체 모임이 말 그대로 바른역사 네. 시민연대입니다. 자, 우리 네. 대표님께서는 또 전남대학교에서 사회학 교수님으로서 또 오랫동안 네네. 강단에 쓰셨고 현재는 전남대 명예교수님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교수님께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른역사란 어떤 역사일까요? 예, 약간 설명이 필요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예, 설명해 주시죠. 우선 이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나 사회나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록이 다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중에서 이제 의미 있는 그 기록들, 사건들만 역사가 되는 것인데, 이 바른 역사란 말은, 바르다는 말은 인류 사회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런 내용들. 이를테면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 이러한 가치들이 그 바른 역사를 규정하는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들을 지향하는 그런 역사의 발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독일 히틀러의 나치스나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 등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 반인륜의 역사, 이러한 것들은 그와 같은 민주나 정의나 평화의 우리들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침해하고 그것을 짓밟는 그런 가치가 때문에 네.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활동을 우리가 바른 역사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자, 그동안 역사학이라 함은 뭐 대학의 폐쇄적인 그 관점에서 그 역할을 독점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데요. 자, 최근에 네, 이제 예. 대중문화가 많이 개방이 됐고 여전히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역사 교과서는 좀 과거를 그대로 좀 답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대목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역사학자들이 이제 연구실에서 외부와의 접촉보다도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서 네. 폐쇄적인 연구 활동이 가능하고 그것이 의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이 사회에 대중사회, 시민사회에 이렇게 확산되고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과거 같으면은 대학의 연구실에서만 진행될 수 되겠지만은 지금은 이 컴퓨터나 이 AI 등의 갖가지 이런 정보 자료들이 이렇게 광범위에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사라는 주제가 대학의 과목으로만이 아니라 대중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 대단히 많은 내용을 이렇게 지금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물론 1970년대 이후부터 그렇게 되지만은 이 전문 역사 이외에 공공사학이라는 말이 널리 번져 있습니다. 발전되고 있습니다. 퍼블릭 히스토리. 예. 그래서 그와 같은 개방된 자세로서 우리가 역사를 공유할 수 있고 이걸 대중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폐쇄적으로 또는 전문성이라는 독점의 그런 성향을 강조하면서 장벽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특히 고조선의 역사나 또 일부 신민사학 그 부분에서는 일부 좀 관점을 달리하는 이런 사학자들이 민족사학에 대해서 맹렬히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그 쟁점 중에 하나가 되는데, 네. 우리가 민족사학이라 하면 우리 역사학이 발전해서 신채호 선생의 그 조선 상고사의 문제들이랄지, 또는 그 정인보 선생의 우리 그 조선학의 문제들, 이런 그 민족사학의 문제는 우리 민족의 그 독자성과 특수성, 그리고 이 사회 문화적인 어떤 장려할 만한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되겠는데, 이 민족사학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는 사람 그 교수들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민족사학을 이렇게 비판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 답은 뭐냐면은 민족사학이 너무나 국수주의로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나 우리들이, 제가 지금 그런 그 역사운동을 하는 그 대표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민족사학이 지향하는 그 민족 중심의 우선적 관점이 타민족을 배제하거나 타민족을 공격하거나 타민족의 유해를 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짓밟히고 억눌렸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회복하자 말입니다. 이런 수준에서 말하는 것인데, 네. 그 비판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족사학의 개념이 바로 우리 것만, 우리 중심이고 우리가 최고라는 이른바 국수주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더 하나 또 덧붙이자면은, 특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비난하는 우리 흔히들 그 강단사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한국사를 가르치는 많은 교수들, 특히 그 일본의 그 황국사관의 교육을 받은 분이나 그분으로부터 역사 교육을 받은 그 현재 교수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단군 조선이나 이런 것들을 그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반면에 이 사람들은 기자조선이나 위만조선, 기자나 위만조선이나 기자조선은 사실은 우리 그 동이족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 역사를 오히려 주목하고 있어요. 아, 이거 관점이 완전히 좀 다른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다소 좀 토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앞으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넘어서야 할 부분이다. 이런 걸.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역사고는 사뭇 다른 그런 분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 바른역사 시민연대는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좀 직시하고 계시는지요?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그 이제 학자에 따라 다양성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 개방적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아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다양한 해석들을 서로 간에 차이를 인정하지만 같이 토론하고 토론해서 서로 그 가능성과 혹은 그 한계를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는 그 자세들이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사학계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그 사학계에서는 민족사학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분들이 우리 민족사학을 주장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만 단정하시는 것보다도 여러 수준으로 이렇게 좀 분별해서 파악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토론이 가능한 부분들은 서로 토론해서 이렇게 그 학문적 발전을 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은, 이 역사 연구에서는 그 연구자의 그 역사관, 그런데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 인식, 역사관, 사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5.18을 연구한다고 할 때 그 전두환을 주목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역사학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아주 신랄 이렇게 강경하게 이렇게 비판하면서 시민그룹 활동을 주목하면서 그 경우를 또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역사학자들의 경우에 그 자료 연구 주제의 선택 자체는 그 학자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제 다만 그 자료를 선택할 때도 또한 그와 같은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그 역사를 연구하는 경우 역사 사관이 중요하다. 그 민족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식민사학을 할 것인가, 일본사학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사학을 할 것인가, 이와 같은 그 사관의 선택, 사관을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채호 선생은 그래서 역사를 연구할 때 그 변증법적으로 아와 비와의 투쟁 기록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어요. 그 양반은. 네. 이런 점들을 참고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 차원에서 또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거점으로 삼아서 역사 주권 운동에 나서셨는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출발하신 것인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 이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역사 주권 운동은 특징이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들은 그 많은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왜냐? 그 역사책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의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 과거의 것과 새로운 역사 교과서의 차이점을 책 뒤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역사의 그 바른 인식을 통해서 우리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의 그 효과성과 그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자, 대표님, 지난 80년 가까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기존 이 대한민국의 교육체계에서 교육을 받았던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좀 박혀있는 역사 인식이랄까요? 역사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좀 일부 잘못된 부분들을 좀 새롭게 정립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쉽지만은 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처럼. 이게 좀 우리의 역사 인식 좀 바꾸는 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체로 그런 의견을 갖는데, 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이제 고조선 역사가 지금 그 국가 성립한으로 지금 약 한 5천여 년 거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동안에 이 중국 그 강대국하고 이 일본의 이 사나운 그 강대국 틈사이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는 면면이 우리의 독자성과 역사성을 사실은 유지해 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민족의 역사적인 혼, 역사를 민족의 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혼이 그만큼 강인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한말에 일본의 그 식민지로 우리가 전락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결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독립군에 투신했었고 독립운동을 했고 목숨을 거기 바쳤고 삶을 거기에 헌신했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자산이 그 우리 민족의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그 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나간채 바른역사 시민연대 상임대표와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준준브로님 닉네임을 쓰시는 우리 열혈 예청자님께서 바른역사 시민연대의 역사 주권운동 응원합니다. 우리 역사에 광범위하게 뿌리내린 일제 식민사관들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인인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셨고요. 오늘도 본방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관계자분들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라는 또 의견 보내주셨고 2461번을 쓰는 우리 애청자님께서는 빵톡을 통해서 민족사학운동 지지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온전히 지켜주십시오. 라는 또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같은 우리 대표님과 교수님과 같은 또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네. 자, 교수님, 지금 그야말로 우리 시대는 이제 큰 대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세계 정치 지형도 전환기에 접어들었고요. 이 대전환기를 맞이해서 역사 주권 운동이 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째로 현대 이 시대에 맞이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문명의 대전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로 말씀. 첫째는 이 인간 중심의 역사를 넘어서 생태 환경의 역사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역사 인식의 폭을 넓히자는 그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는 이 국가론의 미래입니다. 민족 국가의 건강한 발전으로부터 우리가 그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흔히들 현대 사회에서 국가 그 개념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좀 이완되어 버리지 않겠느냐. 국가보다도 저 세계 사회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세계 사회로 세계 문화로 발전할 때에도 우선은 그 민족과 그 구체적인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과거에 발전되었던 전쟁사, 영웅사, 국가의 역사를 이제는 그보다도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민중사, 구술사, 지방사 이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보편사를 전제하기보다도 우선 지방이나 구체적인 개인의 특수사를 보다도 주목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라도의 역사가 한국사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대표님 현재 바른역사 시민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 역사교과서죠.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이걸 좀 국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해서 교사 양성 과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네네. 관심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네. 이 강좌의 그 의의는 우리 국민이 현재 그 알고 있는 역사 인식의 수준을 더 이렇게 높이고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데, 왜냐하면 그 알아야만이 이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강좌는 12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3개월에 마치면은 공신력 있는, 그러니까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이렇게 협조해서 발급하는 그런 교사 자격증, 교육 자격증까지도 부여하도록 준비되어 있고, 현재 서울에서는 2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금 1기 초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기는 약 30명 정도의 그 수강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이분들은 여기에서 서로 논의된 그 지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각 현장에 나가서 각 자치단체나 각 지역사회 혹은 사회단체에 나가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이 대한민국 이 역사 교과서 내용을 이렇게 강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문의할 수 있는 곳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이거 바른역사 시민연대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군요. 네, 거기 연락하면 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좀 뜻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대표님 끝으로 마무리 삼아서 간단하게 좀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 정리할까요? 네네.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 역사 운동이 매우 지난한, 쉽게 이루어내기 어려운 운동이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이 운동이 기필코 이겨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말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의 미래가 걸려있는 것이 사실, 명운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직접적인 증거는 우리나라는 민족국가에서 보여진 K컬처, 이를테면은 우리 한국이 이미 그 문화나 영화나 혹은 드라마 혹은 음악, 스포츠 이런 데서 이미 문화 선진 강국의 반열에 올라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한국이 이 세계사적인 그런 그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아주 두드러진 그런 그 역사의 주체로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나라의 올바른 역사 확립을 위해서 앞장서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간채 바른역사 시민연대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